포털 로직이라는 게 아무래도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키워드가 과하게 들어갔을 때 이런 것들을 잡는 거죠. 너무 과하게 들어가도 안 좋겠네요. 네네. 적당히, 네. 진짜 정말 적당한 수준을 딱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적당히가 너무 어렵다. 제가 네. 이걸 딱 어느 정도로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데, 네. 일단 기본 베이스는 자연스럽게 이건 깔고 가야 되는 거고. 네.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뷰요정 리남입니다. 네, 오늘 오신 분은 나는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번다라는 책을 쓰신 리뷰요정 리남님인데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수익형 블로그를 기반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 디지털 노마드이고요. 클래스 101과 유튜브에서 수익형 블로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형 블로그, 네. 말 그대로 수익이 되는 블로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맞아요. 수익 위주의 블로그죠. 그래서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버신다고 책 제목을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은데, 이 책이 그럼 어떤 책인지, 어떤 분들이 보셔야 하는 책인지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수익화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담고 있어요. 자는 동안에도 정말 돈을 버는 노하우가 담겨 있는 건가요? 일단 보통 많은 분들이 일단 기본 개념이 없으시잖아요. 네. 제가 해보니까 이 개념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 네. 뭘 해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담으려고 했고, 네. 제가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네. 제 이야기를 담아서 네.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썼던 것 같아요. 책을 저는 이제 읽었는데, 이게 빵원에서 시작해서 1,000만 원까지 버는 수익형 블로그를 직접 운영하시기도 했고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게 정말 가능한지, 월 수익 기준 1,000만 원인 거죠? 이게 블로그가 돈이 안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는데 어떤 네. 플랫폼이든 다루기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하실 때 정말 말 그대로 블로그를 운영하셨어요. 그쵸. 그냥 내가 네. 쓰고 싶은 거를 쓰고 혼자 일기 쓰듯이 그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보통은 그 방문자 수를 늘리려고 했죠.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글을 더 잘 쓸까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셨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익 위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사람들은 광고를 왜 클릭할까? 네. 그리고 광고 단가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네,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항상 A/B 테스트를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A와 B를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서요? 네네. 그러니까 되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블로그를 시작하신 거네요. 네, 이게 전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마케팅이라는 게 고객을 설득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올바르게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분석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분석으로 블로그에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요즘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블로그는 이제 한물 가지 않았냐. 요즘 유튜브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블로그가 아직까지도 수익이 괜찮은가요? 이게 레드오션 관련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레드오션이 아닌 게 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레드오션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네. 블루오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건 티스토리죠. 그렇죠. 근데 티스토리를 제가 공개했을 때 대부분은 처음 알았어요. 티스토리라는 거를요? 네네.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고, 보통은 블로그라고 하면 네이버 블로그를 생각하니까. 네, 그쵸. 그쵸. 그리고 네. 애드센스 광고가 원래 유튜브에 달리고 있잖아요. 네. 이걸 블로그에 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네. 한 분야가 레드오션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분야에서 블루오션은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블로그로 이제 가져가시는 수익이 대부분이 뭐 이제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협찬 같은 거잖아요. 네네. 애드포스트가 있기는 하지만 되게 미약하고, 근데 애드센스 같은 경우에는 광고 수익이 거의 100% 수익으로 쳤을 때 월 1,000만 원까지 버신다라고 하신 건가요? 네네, 맞아요. 이게 애드센스 같은 경우에는 네. 콘텐츠 광고예요. 콘텐츠 광고. 네, 어떤 업체와 제휴를 맺는 게 아니라 예. 내가 글을 쓰면 네. 어떤 글을 쓰든 음. 거기에 광고가 붙는 거예요. 알아서요. 네네. 이 광고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고요. 네. 정말 뭘 써도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내가 일을 한다는 느낌은 덜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쓰고 싶은 글을 쓰면 그 관련된 광고가 알아서 따라 붙는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그럼 되게 편하네요. 이 광고도 근데 다 단가가 다 다르지 않아요? 네네. 이게 네. 광고 출력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가 출력될 때 문맥 기반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사용자 관심사 기반이라는 게 있어요. 네. 문맥 기반은 내가 쓴 글의 그 문맥을 파악해서 네. 비슷한 광고가 나오는 거. 아. 네, 이런 시스템이고, 사용자 관심사 기반은 방문자의 방문 기록을 파악해서 네네네. 그것과 유사한 광고가 나오는 거죠. 그 방문자들의 방문 기록이라고 하면은 방문한 사람들의 관심사? 네네, 맞아요. 거에 따라서요. 그래서 그거- 그런 걸 보면서 네. 어떤 광고가 나올지 유추할 수 있으니까 아. 광고 단가도 어느 정도
조금 더 네, 예상할 수 있고. 좀 괜찮은 거 위주로 내가 이제 블로그를 좀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겠네요. 네네, 그쵸. 아, 그 지금도 그러면은 월 1,000만 원 아니 그게 최대 수익인 거예요? 아니면 평균? 평균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평균은 제가 한 700에서 1000만 원 사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연 수익은 최대 3억까지 찍었다고 맞나요? 아, 그건 파이프라인. 제 파이프라인? 다른 일까지 합해서. 아, 네. 블로그 저는, 외에도요? 네, 저는 이게 지금도 블로그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지만, 네. 저는 블로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생각하기엔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조금 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네. 돈을 버는 게 더 수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꼭 한 분야에서 탑이 되는 게 또 네. 방법이지만 또 여러 가지를 해서 그 분야에서 한 중간만 해도 네, 내가 상위 10%까지 가긴 쉬운데, 네, 1%까지 가기가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엔 그냥 네. 20%짜리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네. 그게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낚싯줄을 많이 네네. 들이는 그런 느낌이죠. 그럼 블로그 외에 또 다른 파이프라인 뭐가 있으신가요? 저는 제휴 마케팅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클래스 원원에서 수익형 블로그 강의를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네. 그리고 외부 강연 같은 것들 나가고 네,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처음에 시작은 블로그로 시작을 하셨고. 네, 모든 시작은 다 블로그고, 블로그가 네. 기반이었죠. 근데 이제 책에도 보면은 제가 궁금했던 게 처음에 원래 이제 보통은 취준을 먼저 시작해서 취업을 하는 걸 목표로 삼는데 나는 그래도 블로그로 한번 해보겠다. 왜냐면 미천이 안 드는 처음에 돈이 안 드니까 그렇게 시작을 해도 이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다 이런 글을 본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가지셨는지. 먼저 저는 취업을 할 때 진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원래 저는 취업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보통은 그렇죠. 일단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나 한 번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은 하잖아요. 네. 근데 취업을 하면은 내 월급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네. 더 올라갈 확률이 많지가 않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계가 없는 걸 일단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했었어요. 일단은 이게 운이 좋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하는 분야가 저랑 정말 안 맞았거든요. 네. 전공 분야요? 네, 이게 처음엔 참고 하려고 했는데 네. 저랑 너무 안 맞는 걸 네. 돈도 안 되고 이걸 해서 결혼하고 집을 사는 것도 무리일 것 같고 네. 내가 스트레스만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건가? 이거는 정말 버티면서 사는 거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고민 하시는 20대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쉽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냥 내 인생에서 1년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네. 더군다나 20대잖아요. 네. 1년 안을 포기해도 정말 기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1년만 투자를 하자라고 네.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럼 진짜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도전만 한 거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게 또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만약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학원을 다니면서 자격증 준비도 하고 네. 취업 준비도 조금은 한 거죠. 그걸 하면서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블로그에 네. 대한 도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근데 처음에 어떻게 도전을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일단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돈도 없고 네. 사업 아이템도 딱히 있는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인터넷을 봤죠. 인터넷은 정말 무자본이잖아요. 네. 무자본이고 경력도 필요 없고 맞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또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처음에는 사실 블로그로 접근한 게 아니라 네. 제휴 마케팅을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건 딱 어떤 광고를 해서 돈을 번다는 게 명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부터 시작을 했고 네. 하다 보니까 네. 돈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네. 제가 그때 아파가지고 입원을 좀 오래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을 안 하니까 정말 수입이 딱 끊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휴 마케팅이라고 하면 내가 제휴한 그 업체의 뭐 이제 물건이나 그런 거를 광고하는 글을 써주는 식인가요? 제휴를 맺으면 네. 제가 만약에 그 업체에 있는 상품을 팔았다고 했을 때 네. 일정 커미션을 받는 거예요. 근데 꼭 상품만이 아니라 어떤 사이트의 회원가입이나 네. 행동을 유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블로그로 이제 유도하는 글을 쓰는 거예요? 블로그로 해도 되고 카페로 해도 되고 뭐든 이용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도 가능하고. 어쨌든 자는 동안은 돈을 버는 건 아니고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네요. 어느 정도까지는 네. 한번 글을 쓴 게 유지가 되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특정 제품이 있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존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때 그걸 겪고 나서 네. 강하게 들었던 생각이 네. 내가 만약에 나중에 늙었을 때 퇴직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죠. 네, 퇴직금이 있죠. 조금 더 내가 시간을 안 들이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걸 찾아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 제가 시도했던 게 블로그였던 것 같아요. 애드센스라는 게 어떤 거고 어떻게 애드센스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애드센스는 구글 광고이고요. 음. 그리고 유튜브 광고도 애드센스죠. 네. 네, 이걸 블로그에도 똑같이 하는 건데 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돼요. 어떤 승인이요? 구글로부터? 네네. 그 애드센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네. 조건이 조금 있어요. 아, 일단 글을 조금 채우면 되는데 네. 평균적으로는 한 30개 정도 글을 쓰면 승인이 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식으로 이제 30개의 글을 어디다 써서 승인을 받는 거죠? 내 사이트인데 네. 근데 이게 꼭 티스토리일 필요는 없고 어떤 사이트든 그냥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이면 괜찮아요. 네이버 블로그만 빼고요? 네네. 아, 그 뜻이었구나. 아까 네네. 말씀하신 게. 그런데 네. 예를 들어서 내가 홈페이지를 제작하려면 네.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게 보통은 없으니까 이미 만들어진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죠. 티스토리라는. 아, 그게 바로 티스토리. 네네. 근데 티스토리라고 하면은 약간 그 뭐지? HTML 이런 거를 좀 다룰 수 있어야 하는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HTML 몰라도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네. 티스토리가 그 네이버 블로그보다 조금 더 네. 기능이 다양해요.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냥 이제 뭐 기본 폼만 가지고 해도 되니까 네네. 꾸밀 필요가 없으니까. 필요한 부분들만 내가 네. 수정할 수만 있으면 되고 음. 그 수정도 안 해도 괜찮아요. 아,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애드센스 승인을 받고 나면 광고가 이제 알아서 붙는 거예요? 네, 승인이 되고 그 광고 코드가 주어져요. 광고 코드? 네, 이 코드를 내 그 글쓰기 창에서 넣으면 네. 네, 광고가 출력되는데 네. 이 광고는 자동으로 송출이 되는 거죠. 아, 네, 그리고 이 광고가 조금 더 유리한 게 네. 특정 광고를 할 경우에는 정말 광고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방문을 안 할 수도 있고 네. 네, 그리고 네. 저품질이라고 하죠. 네. 네, 포털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데 네. 애드센스는 아무래도 특정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위험이 조금 더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약간 주제를 내가 이제 광고에 키워드를 맞추다 보니까 조금 이거 딱 사람들이 봤을 때 광고하는 블로그 아니야 티가 나면은 네, 그쵸. 방문자가 줄고 이럴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정말 내가 뭘 쓰든 광고가 네. 붙어요. 아, 네. 그러면 이제 그 광고로 내가 얼마 정도의 수익을 하게 될지, 수익을 얻게 될지 예측도 가능한가요? 수익이 나는 과정이 일단 네. CPC 단가라는 게 있고요. 네. 이 광고마다 단가가 다르잖아요. 네. 이 단가랑 그리고 클릭률, 사람들이 얼마나 클릭을 하느냐. 그 클릭을 실제로 해야지 매 네네. 수익이 되는 거죠? 네, 클릭을 해야 수익이 되는데 네. 이걸 RPM이라고 해요. RPM. 1000명이 방문했을 때 단가가 얼마가 나오고 네. 클릭을 얼마나 하는지를 음. 나타내는 거죠. 방문자 수 대비해서 보통은 이제 광고 수익이 많이 어느 정도 나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은데 이남님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그렇게 많지 않은 방문자 수로도 수익을 얻으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창출하는 뭔가 노하우 같은 게 있나요? 저는 접근 방식이 조금 달랐어요. 접근.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글을 더 잘 쓸까 고민할 때 저는 네. 사람들이 왜 광고를 클릭하고 언제 네. 클릭할까에 집중을 했으니까 음. 예를 들어서 광고 배치를 이곳저곳에 다 달아보면서 비교를 네. 계속 했어요. 아, 광고 위치. 네. 어디에 했을 때 가장 네. 클릭을 많이 할까? 네. 또 글을 어떻게 썼을 때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글을 보고 아, 네, 광고를 클릭할까? 이런 것들을 계속 비교했던 거죠. 그러면은 뭐 이제 그 주제? 글 쓰는 주제 같은 거나 키워드는 어떻게 선정하세요? 사실 주제는 처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처음에는요? 네, 이게 돈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사실 사람은 되게 감정적이잖아요. 그쵸.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면 힘들어요. 그쵸. 지속적으로 해야 네네. 되니까. 꾸준함이 중요한 건데 그게 안 되고 음. 처음부터 돈이 잘 벌리진 않거든요. 아, 네. 내가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네. 그걸 유지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그건 사실인데 처음에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사실 쉽진 않잖아요. 네.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네. 일정 수준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지표로 봐야 되죠? 페이지 뷰 이런가요? 아니요, 저는 이걸 일단 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 일반적인 블로그랑은 다른 방식이니까. 네. 근데 저는 보통 이 정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네. 한 50만 원 이상 정도 네. 달성을 하면 네. 보통 이 감을 잡더라고요. 아, 한 달에 50만 네네.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때쯤 되면 네. 감이 잡힌다. 그 다음부터는 정말 금방 갈 수 있는데 네. 그 전에 거기까지 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 이걸 버티기 위해서는 네. 내가 일단 즐거워야 돼요. 글을 아. 쓰는 게. 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하는 게 좋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원래 보통은 이제 딱 광고라고 하면은 광고주가 있고 광고 대행사가 있고 이제 마케터 아니면 리뷰하는 뭐 블로거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광고 대행사를 거쳐서 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 그 수익의 한 10%밖에 가져갈 수가 없다. 내가 이제 하청을 받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음에 이제 눈치를 채고 그 업체에서 직접 광고 받은 게 아니라 네. 어떤 사람한테 받게 됐어요, 광고를. 연락 온 사람한테 받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이 이 광고의 마케팅 뭐 담당자인 줄 알았는데 네.
사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그 사람도 마케터였고 네. 그 사람이 업체에서 만약에 한 10%의 이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이 사람의 그 10% 금액에서 또 10%를 얻게 됐던 거죠. 네, 하청이었던 거죠, 말 그대로. 네. 네. 하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거요? 뭔가 회사라고 하기에는 체계적이지가 않았어요. 네. 정말 입금도 들쑥날쑥했고, 네네네. 그리고 입금이 되는 이름도 그 사람 개인 이름이었고, 네. 그러니까 계속 의심이 되기 시작하니까 저도 네. 조금 더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아,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제휴 마케팅에 대해서. 네. 그래서 책에도 이제 그 머천트 사이트를 발견하셨다고 했는데 거기 어딘가요? 아, 지금은 가장 대표적으로 쿠팡 파트너스가 있죠. 아, 네, 이런 데가 있고, 그리고 링크 프라이스 같은 것들도 있어요. 광고를 많이 모아두는 곳. 그런 데서는 그냥 바로 이제 중간에 업체를 끼지 않고 바로 마케터한테 광고를 의뢰하는 거예요? 네. 제휴 마케팅? 그 커미션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 더 약간 키워드 같은 거를 뽑아내는 방법 같은 게 있으면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키워드라는 건 결국 검색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사실 정말 가장 중요해요. 일단 검색이 돼야 사람들이 내 글을 볼 테니까. 네. 그래서 어떤? 일단 처음에는 내가 쓸 글을 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검색할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아. 내가 생각한 그 키워드를 네. 얼마나 검색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네. 그걸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아, 그런 데가 또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블랙키라는 데가 있고요. 네. 거기서는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들의 연령, 성별, 그리고 문서량, 조회수 다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 데서 조금 이제 내가 쓰고 싶은 주제도 주제지만 조금 키워드나 트래픽이 몰릴 만한 걸로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근데 또 그게 무조건 트래픽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네. 경쟁률도 생각을 해봐야죠. 경쟁률. 네, 사람들이 이 글을 얼마나 썼는지 네.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파악이 가능해요? 문서수를 볼 수 있고 네. 조회수를 볼 수가 있으니까, 관련된 문서 수까지 확인이 되는 네네, 거예요? 그 키워드의 문서수까지 확인이 아. 가능해요. 네, 그리고 이거를 네. 무작정 또 그것만 볼 게 아니라 내 블로그의 상태도 봐야겠죠. 내 블로그에서. 내 블로그가 과연 이 정도 경쟁률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네. 이건 사실 경험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내 블로그를 보면서. 감인가요? 감? 아니요, 하다 보면 네. 내가 이 글을 써보면 알잖아요. 내가 몇 등이 올라가 있는지. 그걸 보면서 그 다음부터 조정을 해나가는 거죠. 연구하는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제 이렇게 수익형 블로그로 성공을 하셨는데, 그런 노하우들을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면 책도 내시고 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알려지면 그만큼 경쟁자들이 많아지는 거 아닐까요? 사실 처음에는 증명을 하고 싶었어요. 증명. 네, 제가 블로그를 했을 때 그거 왜 하냐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돈 안 된다. 네. 그래서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네. 첫 번째는 그게 이유였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알려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블로거잖아요, 결국은. 네. 이게 블로거가 그 천성이 네. 내가 알고 있는 걸 알려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그쵸. 사실 블로거도 그렇고 카페에서 막 활동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 이득 보는 게 없어도 막 뭔가 막 조사해서 알려드리잖아요. 네. 이게 천성이다 보니까 네. 일단은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 네. 하다 보니까 강의 제안도 와서 네. 그렇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티스토리보다는 아무래도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더 훨씬 쉬우니까? 많죠. 네. 그죠? 근데 이제 그 차이점을 조금 더 아셨으면 좋겠는데, 차이가 뭔지. 일단 네이버 블로그는 국내 최대 포털이잖아요. 네. 트래픽이 정말 압도적으로 많아요. 트래픽이라고 하는 그 이용자 수. 네네, 방문자가 정말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어떠한 브랜딩, 홍보하는 거 네.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고요. 네. 그래도 인플루언서가 많이 있어요. 인플루언서. 네. 근데 수익성이 높은 이런 애드센스 같은 게 없으니까 네. 이런 걸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수익형 블로그에는 티스토리가 조금 더 적합한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얘기도 본 것 같은데, 개설을 아예 만약에 처음에 할 때부터 잘못하게 되면은 그 블로그는 영영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는 블로그가 될 수 있다. 이건 사실 많은 분들이 몰랐던 내용인데요. 네. 우리가 블로그를 생각했을 때 이 블로그가 더 상태가 좋다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블로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도메인이 중요한 거예요. 도메인이요? 네, 이 블로그 주소 있죠. 주소. 네, 이 주소가 중요한 건데, 네. 만약에 과거에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주소를 사용해서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새로 만든 블로그를 하더라도 네. 그 블로그는 그 이력이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주소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재를 받았던 이력이 있다면? 아니요, 바꿀 수가 없어요, 중간에. 그래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네.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았을 것 같은 도메인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막 이제 개설을 했는데 그게 이미 다른 사람이 썼던 거면은 그 사람의 이력을 그대로 가져오게 된다. 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도메인을 좀 검색해보고. 사실 검색할 방법이 없어요. 이미 삭제가 되어버리면 검색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그냥 내가 지원해서 하는 게 좋죠. 그러면 이제 블로그 운영을 하다 보면은 저품질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네, 그 아까 이제 뭐 막힌다는 소위 말해서 저품질에 걸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신 적 있으세요? 혹시 경험이 있으시면? 정말 많죠. 아, 저품질 진짜요? 정말 많이 겪었죠. 그 한 번 걸리면 다시 극복이 어렵지 않아요? 그 저품질도 네. 포털마다 다른데 네. 다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블로그를 새로 만드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한 번 저품질이 되면 이제 다시 복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복구가 아예 안 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심하는 게 중요한데 네. 사실 이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공개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네. 그게 그러니까 저품질이 이렇게 하면 걸린다라는 그런 게 없거든요. 어, 똑같은 행동을 해도 정답이? 걸리는 네. 경우가 있고 안 걸리는 경우가 있고 이래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한데 네. 딱 봤을 때 이건 좀 꼼수다 싶은 것들, 네. 내가 의도해서 하는 것들은 안 하는 게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고단가 키워드만 쓴다든가 음. 아니면 클릭 유도하는 거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아니면 검색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네. 키워드를 너무 남발한다던가 네, 이런 것들 의도하는 것들을 하면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 저품질이라는 게 뭔지도 좀 궁금하고 뭐 키워드를 남발하는 게 어떤 의미예요? 키워드를 막 계속 쓰는 건가? 일단 저품질은 네. 특정 포털에서 내 블로그가 검색이 안 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네. 이 상태에서는 내가 아무리 글을 써도 글이 상단에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방문자가 없죠. 네, 죽은 블로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키워드 남발은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제주도 여행을 가요. 네. 그럴 때 막 제주도 여행, 제주도 맛집 이런 것들을 제목에 계속 뜨는 분들이 맞아. 계세요. 어떤 블로그 보면은 계속 그냥 말 문맥에도 안 맞는데 계속 똑같은 단어 네네. 반복하고 그게 그거구나. 네네. 이렇게 쓰면 네. 이게 포털 로직이라는 게 아무래도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키워드가 과하게 들어갔을 때 이런 것들을 잡는 거죠. 너무 과하게 들어가도 안 좋겠네요. 네네. 적당히, 진짜 정말 적당한 수준을 딱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적당히가 너무 어렵다. 제가 네. 이걸 딱 어느 정도로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데 네. 일단 기본 베이스는 자연스럽게 이건 깔고 가야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저품질이라는 거를 어떻게 피해가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정말 제 노하우 중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품질을 피하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블로그를 시작했을 때 이런 말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글을 수정하면 안 된다. 글을 수정하면. 네, 이런 말도 있었고 뭐 키워드를 몇 번 넣으면 안 된다. 네. 몇 번을 딱 넣어라. 개수를 정해가지고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네. 저는 아예 접근 방식을 그렇게 하지 않고 네. 다 해봤어요. 그냥 진짜 저품질이 걸리는 방식이라는 것들도 다 테스트를 해봤던 거죠. 어떻게 해야 걸리는지 알아야 네네. 되니까. 근데 하면서 느낀 게 네.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명확한 기준이 없고 이 어떠한 패턴을 찾아도 계속 바뀌더라고요. 네. 그 저품질을 걸러내는 게 무슨 로직인가요? 네, 이 로직이 정말 변화를 많이 해요. 1년에 뭐 한두 번 변하는 게 아니라 수백 네. 번, 수천 번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맞춘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흐름을 봐야 되는 건데 네. 이걸 사실 알기 위해서는 정말 경험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너무 그래서 저는 무조건 처음에 한두 번은 걸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면은 저품질에 만약에 걸리면은 그 블로그는 거의 버려야 된다고 하셨는데 다시 계정을 만들 수가 있나요? 내 계정은 한계가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네. 네이버 그 아이디가 블로그 그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티스토리는 카카오 계정이 있으면 네. 계정을 많이 만들 수 있고요. 한 명이 여러 개의 계정을 네네.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계정 한 개에 블로그를 5개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만약에 하다가 망해도 또 다시 개선하면 되니까. 그쵸. 그러면은 지금 실제적으로 디지털 노마드를 이루셨는데 하루에 그러면 정말 잠만 자시는 건가요? 잠을 자면서 돈을 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일과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디지털 노마드는 일단 일정이라는 그런 게 없어요. 잡혀 있는 게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자고 싶을 때 자고 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요. 네. 정말 일하는 날도 있고 안 하는 날도 있거든요. 좋겠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하루에 2시간을 일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요? 네. 근데 요즘 패턴을 보면 또 그것도 네.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또 워낙 강연을 많이 하시니까요. 네, 요즘은 일하는 날만 일하고 안 하는 날은 아예 쉬고 있고 좀 그런 게 많고요. 네. 어떻게 하루에 2시간만 일하지? 너무 부러운데요? 그리고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 컨디션에 따라서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대에 사실 일이 안 되거든요. 네. 밤에 정말 조용할 때 집중하는 스타일이라 새벽에 제가 좋아하는 시간에 나간다든가 네. 아니면
장소 같은 곳들도 저는 카페에서 일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장소의 제약도 받지 않는 네. 거죠. 그래서 뭐 여행 가서 바다 보면서 일을 하거나 카페에서 일을 하거나 정말 글 쓰는 작가의 삶이네요. 블로거도 사실 작가잖아요. 글을 그쵸. 쓰는 아무래도 거니까. 글을 쓰는 거니까 그냥 기본 패턴 전체가 그냥 자유롭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되게 꿈꾸는 삶이 아닐까. 근데 사실 이건 좋은 점을 말씀드린 거고 네. 힘든 점도 많이 있어요. 힘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담할 사람이 없어요. 상담. 근데 제가 이게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저도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상담을 못 한다는 거, 네. 외롭다는 거. 사실 디지털 노마드가 프리랜서죠. 그쵸. 그래서 불안정하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걱정이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돈을 만약에 네. 돈만 목적으로 디지털 노마드가 되겠다라는 네.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디지털 노마드의 최고 가치는 자유거든요. 네. 내가 자유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네. 시도해볼 만하지만 네. 아닌 사람들이라면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네. 이런 일도 같이 하는 걸 부업으로 아. 네, 저는 이걸 권장을 드리고 그게 있습니다. 사실 베스트기는 하네요. 근데 네. 이제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이남님처럼 막 이제 연구하고 분석하고 테스트도 해볼 시간이 없는데 그런 분들도 블로그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하루에 한 2-3시간 투자로? 네, 처음에는 정말 한두 시간만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글 한 개 정도 작성할 수 있는 시간 네. 정도만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글 하나 쓰는데 얼마나 걸려요? 저는 2-30분 걸려요. 지금은 빨라져서 그런 건데 처음에는 아마 한두 시간 걸릴 거예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사진도 올리고 또 글도 쓰고 이렇게 하려면 네네.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런 작업까지 다 포함해서요? 20분? 저는 아무래도 이게 다 짜여져 있다 보니까 네. 효율적인 방식을 알다 보니까 그런 건데 처음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네. 일단은 내가 투자할 수 있을 만큼만 해가지고 처음엔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조금 더 단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책을 이렇게 읽어보시는 것도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꿀팁들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그 최적화화 하면은 되겠네요. 이게 제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뭐 월세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거지만 네. 이건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돈이 안 들죠. 내가 뭐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야 된다라는 기준을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유롭게 편하게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돈이 안 든다는 거.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블로그를 저 같은 블로그를 개설해야 되는데 두려움에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뭐 레드오션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조금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안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패할 확률이 많은 것도 당연한 거죠. 시작을 했음에도 안 네. 되는데. 네. 그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너무 성공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버리면 네.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이 목표예요. 네. 근데 처음에 10만 원을 달성했다? 네. 만족이 안 되거든요. 만족이 안 되면 내가 유지할 수가 없어요. 포기하게 되죠. 네. 근데 반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30만 원의 목표였기 때문에 네. 30만 원을 달성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아. 기뻤고 더 노력할 수 있던 거죠. 우와, 30만 원을 목표로 시작을 하셨구나. 네네. 그러니까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정말 당연한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네. 안 될 것도 염두에 두면서 네. 조금 더 가볍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볍게 접근하는 말은 좀 더 꾸준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것도 있고 복잡하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복잡하게 생각해버리면 정말 네.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앞으로도 계속 블로그를 하시면서 어떤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미래를 준비하시는지. 블로그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네. 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전을 하면서 네. 하나하나 되는 것들을 모아갈 것 같아요. 파이프라인을. 말 그대로 노마드. 네. 디지털 노마드로. 네, 일단은 한번 블로그를 개설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스텝이 아닐까 싶어요. 그쵸. 일단 개설을 해야죠. 네, 그래 네. 저도 지금 오늘 당장 집에 가서 개설을 하는 걸로 티스토리를 개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